네, 그럼 증권가에서 보는 최근 증시의 신호들 짚어보는 시간 마켓 시그널입니다. 함께해 주실 분은 교보증권의 사용관 차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장의 신호가 이제는 좀 빨간불에서 노란불에서 노란불에서 약간은 초록불까지도 좀 띄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들게 하는 요즘입니다. 주요한 지표들 이런 부분들 신호 포착해 주세요. 글쎄요, 일단 CPI가 굉장히 좀 잘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큰 폭의 증시 상승이 미국에서 먼저 있었고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는 사실상 미국의 중간 선거에서 예상 밖으로 민주당이 선전하면서 상원 쪽이 좀 바빙을 보였었어요. 그러면서 레드웨이브가 사실상 실패를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실망감들이 증시에 악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이는 그런 파동들이 나왔었고요. 일단 조지아주 쪽이 아직 50% 이상의 득표자가 없기 때문에 결선 투표가 진행이 돼요. 그 부분들이 다음 달로 미뤄지면서 불확실성이 조금 연장된 부분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선전하면서 여전히 2차 전지, 태양광, 풍력 이런 신재생 에너지 쪽들이 지수 대비해서 강세 흐름을 보였었고요. 다만 다른 쪽들은 실망 매물들이 조금 출회가 됐었죠. 다만 이런 CPI 수치가 굉장히 잘 나오면서 이런 실망감들이 결국은 또 기대감으로 바뀔 수 있는 이런 구간이 생겼다라고 보이는 거고요. 최근에 좀 비트코인 관련된 가상화폐 이런 것들에서도 굉장히 큰 이슈들이 많았어요. 가상화폐 거래소 굉장히 규모가 있는 쪽인데 FTX 쪽에서 뱅크런 사태가 발생이 되면서 이걸 바이낸스에서 인수한다, 안 한다 계속 얘기가 반복이 됐었죠. 그렇다 보니까 거의 전 코인들이 굉장히 심한 등락을 보였습니다. 다만 이제 CPI가 발표된 이후에는 역시나 위험 자산인 코인 쪽들도 급등하는 이런 양상들을 보여줬고요. 그동안 증시에서 사실상 어떤 금리, 연준의 금리 인상이 계속 지속이 되면서 대표적인 위험 자산인 비트코인 가격도 지금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큰 폭으로 빠졌어요. 이게 사실상 11월 6일만 하더라도 21,300달러 정도에 달했었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은 16,000까지도 떨어져 있었던 그런 상황에서 다시 한번 위험자산의 반등을 모색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은 일단 이런 비트코인, 이런 쪽들 관련된 가상화폐 거래소 쪽에 세계적인 자산 운용사죠. 블랙록, 그리고 소프트뱅크 그룹, 이런 쪽들이 투자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쪽에 가상화폐 거래소 관련된 손실을 메우기 위해서 결국은 다른 자산을 매도할 수도 있다. 그런 부분을 선택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들이 이제 주식 같은 쪽들에 좀 번질 수가 있었던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2008년에 금융위기 촉발한 리먼 브러더스 같은 사태가 증권 쪽에서도 발생이 됐다라는 가능성을 경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CPI 얘기를 조금 다시 돌아와 보면요. 굉장히 잘 나왔어요. 여전히 연준이 얘기하고 있는 2%대 물가에는 못 미치는 수준이긴 하지만 월가의 예상치를 큰 폭으로 하회하면서 연준의 정책이 드디어 효과를 보고 있네라는 부분들을 투자자들에게 명확히 심어줬다는 말이죠. 그렇다 보니까 그동안은 사실 기술주가 포진해 있는 나스닥보다는 다우 존스 그리고 우리 코스피에서도 코스닥보다는 코스피가 좋은 흐름들을 보여왔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오늘 간밤에 미 증시 그리고 CPI 발표를 기점으로 해서 뒤집어졌다는 거죠. 그러면서 나스닥 굉장히 큰 폭으로 급등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제가 지난주에 아마 코스피의 120 월선 회복 연속적인 2달간의 양봉 행진을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하지만 코스닥은 아직까지는 거기에 미치지 못했다. 이걸 돌파하는지 아닌지 여부는 결국 CPI, 물가에 달려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부분들이 일단 연속적인 확인은 또 필요합니다. 지금 12월에 한 번 더 확인이 필요하고요. 그전에는 12월 1일 현지 시간으로 발표되는 개인 소비 지출. 이거는 연준이 금리에 관해서 정책을 펼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지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한 번 더 확인하고 일단 연속성이 있는지는 확인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일단은 우리가 좀 싫어하는 단어죠. 피크아웃. 이게 여기에서는 반대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이 피크아웃을 찍고 이제는 그 수치가 떨어질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기대감들이
반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메타 이런 쪽들도 지금 기술주에 속하죠. 그런데 최근에 사명까지 바꾸면서 일단 메타버스 이런 쪽들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상 단기간에 실적이 나올 수가 없는 고성장 분야였어요. 그런데 이런 메타 최근의 감원과 더불어서 현재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를 끌어올리는 이런 CPI 지표가 결국은 이런 기술주들에게 다시 한번 유동성을 유입시킬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정부 쪽에서는 수소경제 육성 목표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소 관련된 종목들, 연료전지라던가 부품, 충전소 이런 것들이 테마를 일으키면서 상승했고요. 또 안 좋은 소식도 있었어요. 철원군 쪽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또 발생을 했다라는 소식이 들리는데 이거는 그냥 증시에서 일시적으로 지나가는 테마 정도로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카지노 주요 업체들의 실적 호조가 계속되고 있어요. 파라다이스라던가 GKL 이런 쪽들 카지노 테마가 상승하는 흐름들 보여줬고요. 일단 국제유가가 계속적으로 좀 급락하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정유라던가 LPG 테마 쪽도 하락을 했고요. 관련된 조선기자재 이런 테마까지도 같이 하락하는 흐름들이 어제는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증시의 흐름 좀 안심해도 되는 건지 혹은 경기 둔화 우려와 관련해서는 온전히 좀 반영돼서 터널의 끝자락을 우리가 확실히 지난 게 맞는지 아니면 혹시 모를 블랙스완의 대비를 여전히 좀 하고 있는 게 맞는지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지금으로서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 문제긴 합니다. 하지만 일단은 투자자들이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를 돌렸다라는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한다라고 보이고요.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증시의 연속적인 상승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런 부분일 것 같아요. 정말로 모든 지표, 매크로적인 관련된 지표들을 확인하고 돌아설 때는 이미 투자의 시점은 많이 늦는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제가 드리는 말씀이 매크로를 보긴 보되 너무 그쪽에만 골몰해서는 제때 투자 타이밍을 잡을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확실해졌을 때는 그만큼 수익률 측면에서 매력도가 떨어질 수도 있으니 이런 상황에서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가 위험자산 선호로 돌아섰다. 이것만은 확실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네요. 그럼 오늘 장에 놓쳐서는 안 될 시그널 알려주세요. 네, 일단 전일에 외국인들은 의약품, 운송 장비, 금융보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부만 업종에 대해서 매수가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프로그램 차익 매도도 550억, 그리고 기관 쪽이 금융투자 중심으로 해서 2,300억에 달하는 비차익 매도 거래가 나왔습니다. 다만 외국인의 선물 순매수는 양호한 흐름을 보이면서 여전히 CPI가 피크아웃 찍고 떨어질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코스피는 일단 120원 돌파 이후에 강한 흐름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일단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조정을 준다라고 했을 때는 결국 120 월선의 지지 테스트가 들어가야 되는 구간이었는데 지금 CPI가 피크아웃 됐다라는 걸 1차적으로 확인한 지금에는 그럴 필요가 없어진 거겠죠. 그렇다면 추가 상승이 일어날 거고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체크해야 될 부분들은 코스피가 아닌 기술주가 많이 포진해 있는 예전에 대표적으로 고PER 받았었던 이런 쪽들이 과연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고 외국인과 기관들은 미국 증시의 반응처럼 우리나라 시장에도 기술주들을 수급에 의해서 연동시킬 거냐. 이거 중요합니다. 만약에 증시가 상승을 하는데 개인들한테 물량을 떠넘기면서 상승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걸 일시적인 수급 현상으로만 볼 수밖에 없고요. 만약에 사면서 끌어올리고 개인들의 매도 물량이 대량으로 출회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코스닥도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120 월선을 회복하면서 상방으로 피크아웃에 의해 연준이 지금 목표하고 있는 기준금리 사실상 내년 연말에 5%까지 올라가 있었어요. 그런데 CPI가 발표가 되면서 거의 12월 FOMC에서는 0.5% 인상하는 쪽의 확률이 80% 이상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4.5가 될 텐데요. 여기에서 내년에 베이비 스텝으로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굉장히 소폭이 남았다는 거죠. 그러면은 가파르게 정말 급등하던 이런 물가 상승률 지표가 이제는 인플레이션이 조금씩 꺾이고 있는, 물론 계속 상승을 합니다만 그런 것들이 여전히 연준의 목표치에는 모자랍니다만 일단
확인이 된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12월에 나오는 지표들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이고요. 일단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 메카우 제가 지난주에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외국인들은 역시나 기술적으로 투신 중심의 기관 매수가 들어오는 가운데에서 딱히 강하게 사는 모습들은 나오지 않았어요. 이런 것들도 이제 오늘 판단을 해야 되겠죠. 기술주들이 전반적으로 강한 흐름들, 코스닥의 상승이 나올 텐데 여기에서 네이버, 카카오뱅크페이 이런 종목들을 의미 있게 살 거냐, 이런 수급적인 요인들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요. 이 플랫폼의 가치를 여전히 증명해야 된다. 아직까지는 좀 추운 겨울에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 플랫폼이 여전히 조금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최근에 밀리의 서재, 이 독서 관련된 어플인데요. 이런 플랫폼들도 상장이 불발이 됐어요. 그래서 이건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이고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수소 관련주는 조금 긴 흐름으로 봐야 됩니다. 긴 호흡으로 보셔야 되고요. 지금 당장 전기차가 이미 차량 쪽에서는 득세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 수소로 인해서 차량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만들어지고 팔릴 것이다. 이거 섣부른 기대감입니다. 아마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수소도 분명히 에너지 다변화를 위해서는 필요한 축이고 이걸 위해서 수소의 발전, 연료, 산업용 이런 쪽에 우리는 포커스를 맞춰야 되겠다라고 보이고요. 지금 표에 나가는 것처럼 19년도부터 30년까지 한 12년간 연평균 21%의 고성장을 계속 이어나갈 것이 수소의 발전용 연료 전지입니다. 그만큼 일단 수소차는 플러스 알파 부가적인 요소로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건설기계 쪽도 강세 흐름은 지속될 것 같아요. 진성TC가 전날 실적 발표하면서 어닝 서프라이즈였습니다. 그래서 전일 시간 외에서 상한가를 갔는데 다른 종목들 대비해서 많이 못 갔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주가는 여전히 싸다. 그리고 글로벌 인프라 투자는 계속 이어진다. 여러 가지가 삼박자가 맞아 떨어지는 이런 종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중고차 가격이 최근에 좀 하락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카라는 상장 업체도 역대 최대의 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하락한 만큼 그만큼 더 거래가 많이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전체 매출과 영업이익은 올라갈 수가 있는 부분들이겠죠. 그래서 사상 첫 연간 흑자 확실시 되고요. 영업이익률이 10%에 육박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은 좀 지켜봐야 되겠다라는 말씀으로 끝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네. 몇몇 이 눈여겨볼 만한 종목군까지 함께 이야기를 해주시네요. 건설 기계 쪽 수소 관련된 종목군들까지.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교보증권의 차용관 소장이었습니다.